수연이 퇴근 후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다. 화면에는 그녀가 몇 달째 저장만 해두고 열어보지 않은 메모장 파일이 있다. 파일명은 언젠가 쓸 소설 txt.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그 파일명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다 사라진다. 수연 혼잣말로 언젠가. 언젠가가 대체 언제야. 지하철 문이 열리고 그녀는 내린다. 홍대 입구역. 퇴근길인데 집 방향이 아니다. 발이 저절로 다른 쪽으로 움직였다.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그냥 걷는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처음 보는 헌책방이 나타난다. 간판도 없다. 그냥 유리창 너머로 책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는 게 보인다. 문에는 작은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들어오세요. 당신이 찾는 책이 있습니다. 수연 멈추며 뭐야 이게? 그냥 지나치려다 발이 안 움직인다.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간다. 안은 낡은 나무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다. 구석에서 오 선생이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고 있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한다. 오 선생 어서 오세요. 찾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요. 수연 그냥 구경하러요. 오 선생 그냥 구경하러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은 없었어요. 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책장들 사이를 걷는다. 손이 자꾸 멈추는 자리가 있다. 한 책의 등이 유독 눈에 띈다. 꺼내보니 표지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당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 저자 이름은 낯선 이름이고 출판사도 모르는 곳이다. 수연 책을 들며 이건 얼마예요? 오 선생 그 책은요? 잠시 멈추고 공짜예요. 대신 다 읽고 나면 한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해요. 수연 무슨 약속이요? 오 선생 책에 나와 있어요. 수연은 찜찜하면서도 책을 들고 나온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의 원룸. 그녀는 간밤에 책을 다 읽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다. 책을 덮으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핸드폰으로 미래에게 전화한다. 미래 전화 받자마자 야, 나 지금 수업 준비 중인데? 수연 나 어제 이상한 책 샀어. 미래 얼마나 이상한데? 수연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내용인데? 근데 되게 달랐어. 다른 책들이랑. 보통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식이잖아. 근데 이 책은 달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 감각이 현실을 당긴다고 해. 미래옥 그거 맞는 말이야.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 수연아, 나 몇 년째 말했잖아. 그 소설 쓰라고. 수연 알아. 미래 근데 약속이 뭔데? 무슨 약속? 수연 마지막 페이지에 딱 한 줄 있었어. 이 책을 읽은 당신은 오늘부터 30일 안에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미래 흥분해서 야, 이거 완전 우주가 보낸 거잖아. 수연 아니 그냥 책이지. 미래 수연아, 넌 뭐가 제일 두려워? 수연 긴 침묵. 소설 쓰는 거. 미래 그럼 답 나왔네. 직장. 편집부 사무실. 수연은 원고 교정을 보다가 멍해진다. 정대리가 다가와 서류를 탁 내려놓는다. 정대리 이수연 씨, 이 원고 오늘 안에 끝내야 해요. 작가가 내일 오전에 최종 확인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수연 네 알겠습니다. 정대리 앉으며 낮게 근데 나 물어봐도 돼요? 이수연 씨 글 잘 쓰잖아요. 내가 볼 때 자기 글은 안 써요? 수연 놀라며 갑자기 왜요? 정대리 갑자기는 아니고 입사할 때 소설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면접에서. 기억 안 나요? 수연. 기억해요. 정대리 나도 옛날에 시나리오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썼어. 근데 있잖아요, 이수연 씨. 안 쓴 게 쓰다가 실패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후회돼요. 그냥 해봐요. 정대리는 말을 마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수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메모장을 연다. 언젠가 쓸 소설. txt. 더블 클릭한다. 열린다. 빈 화면. 커서가 깜빡인다. 수연 속으로 쓰자. 첫 문장을 친다. 지운다. 다시 친다. 또 지운다.
그러다 한 문장을 치고 지우지 않는다. 그녀는 언제나 도착하기 직전에 도망쳤다. 퇴근 후 카페. 수연과 미래가 마주 앉아 있다. 미래 첫 문장 썼어? 진짜로? 수연 응. 근데 한 문장. 미래야, 한 문장이 전부야. 두 번째 문장은 첫 문장이 만들어주거든. 있잖아.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 카페 만든 거 알아? 수연 이 카페 내 건물 아니잖아. 미래 아니? 이 카페에서 내 첫 번째 요가 클라이언트 만난 거. 나 진짜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클라이언트 모습을 그렸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소리인지,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2달 뒤에 딱 그 사람이 나타난 거야, 여기서. 수연 우연 아니야? 미래 단호하게 우연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 시각화를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말을 걸었어도 내가 알아챘을까? 준비된 사람한테만 우연히 기회로 보여. 수연은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긴다. 수연 근데 미래야. 나 솔직히 무서워. 쓰다가 별로면 어떡해. 나 지금 남들 글 교정 보는 사람이잖아. 내가 기준을 알아. 내 글이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그게 더 창피해. 미래 알아. 근데 있잖아. 내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잘 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진짜 못 쓸 것 같으면 무섭지도 않아. 기대가 없으니까. 내 두려움이 내 재능의 크기야. 수연 멈추며 그거. 책에 나온 말이야? 미래 아니? 방금 내가 만든 말인데 꽤 괜찮지? 둘이 웃는다. 그날 밤 수연은 집에 와서 노트북을 편다. 두 번째 문장을 쓴다. 세 번째, 네 번째. 1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다. 새벽 2시에 15페이지가 쌓인다. 그녀는 저장하고 덮는다. 손이 약간 떨린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뭔가 다른 이유로. 일주일 후. 건축사무소. 지우는 완성된 설계도를 바라보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만족했다. 계약도 잘 됐다. 근데 이상하게 아무 감흥이 없다. 비서가 들어온다. 비서소장님, 오늘 저녁 클라이언트 만찬 있으세요? 지훈 알아요. 비서 정장 가져다 드릴까요? 지훈 됐어요. 비서가 나가자 지훈은 서랍 안을 연다. 낡은 스케치북이 있다. 건물 설계도가 아니다. 집들이다. 정확하게는 집 같지 않은 집들. 나무 위에 걸쳐진 집, 물 위에 떠 있는 집, 산 속에 박혀 있는 집. 10년 전에 그린 것들이다. 그는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닫는다. 지훈 혼잣말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는 만찬 장소로 간다. 레스토랑 안. 클라이언트들과 가볍게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여자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 명이 수연이다. 당연히 지우는 수연을 모른다. 그냥 웃음소리가 경쾌해서 봤을 뿐이다. 수연은 미래와 밥을 먹으며 소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연 오늘 에피소드 하나 완성했어. 미래 진짜? 완성? 내용이 뭔데? 수연 오래된 집을 혼자 고치는 여자 이야기야. 근데 집을 고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고쳐지는 이야기. 미래 손뼉 치며 야, 그거 완전 좋다. 제목은? 수연 아직. 미래 균열은 어때? 집도 균열이 있고 사람도 균열이 있고. 수연호. 그거 괜찮다. 지우는 의도치 않게 그 대화를 절반쯤 듣게 된다. 집을 고치다가 자기 자신이 고쳐지는 이야기. 그 말이 이상하게 걸린다. 만찬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 맴돈다. 그는 다시 서랍을 열고 스케치북을 꺼낸다. 이번에는 닫지 않는다. 2주 후. 헌책방. 수연이 다시 들른다. 오 선생은 이번에도 고개를 들지 않고 마취한다. 오 선생 어떻게 됐어요? 수연 웃으며 쓰고 있어요. 50페이지 됐어요. 오 선생 그제야 고개를 들며 50페이지. 쉽지 않았겠네요. 수연 매일 쓰지는 못했어요. 근데 못 쓴 날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썼어요.
지하철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인물들이 제 안에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 선생,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글이 당신 몸 안에 있을 때 종이에 옮기는 건 그냥 손의 일이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수연 있잖아요, 선생님. 그 책에 나온 말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감각.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 알 것 같아요.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작가인 거잖아요. 출판이 되고 안 되고 이전에. 오 선생 미소 지으며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요.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근데 실제로는 자신감이 먼저 와야 성공이 와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미 그렇다는 감각.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존재 감각. 수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수연, 또 책 하나 살게요. 오 선생, 오늘은 안 팔아요. 수연, 네? 오 선생, 오늘은 그냥 앉아서 쓰다 가요. 저 방해 안 해요. 수연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책방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연다. 이상하게 집중이 잘 된다. 1시간 반 동안 15페이지를 더 쓴다. 그 헌 책방 앞. 수연이 나오는 순간 골목 끝에서 지훈이 걷다가 멈춘다. 그는 이 골목에 처음 왔다. 오래된 건물들을 보러 동네를 돌아다녔다가 여기까지 들어온 것이다. 스케치북을 들고 있다. 수연과 눈이 마주친다. 둘 다 모르는 사이다. 지훈의 시선이 수연의 노트북 가방으로 잠깐 간다. 지훈, 실례지만 저 책방 지금 열어요? 수연, 네, 열어요. 들어가 보세요. 좋아요. 지훈, 감사해요. 수연은 골목을 빠져나간다. 지훈은 책방 안으로 들어간다. 오 선생이 여전히 책을 읽고 있다. 오 선생, 어서 오세요. 찾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요. 지훈, 그냥 구경이요. 오 선생, 그냥 구경하러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은 없었어요. 지훈은 피식 웃는다. 책장들 사이를 걷다가 한 책 앞에 멈춘다. 제목은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 뒤집어 보니 부제가 있다. 그리고 사람은 공간을 꿈꾼다. 그는 책을 집어든다. 오 선생, 그 책은 공짜예요. 대신. 지훈 멈추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요? 오 선생 고개를 드는데 놀란 표정 없이 들으셨나요? 지훈, 골목에서 저 들어오기 직전에 나간 분이 그 말하셨나요? 오 선생, 아니요. 저는 그냥 그 책마다 다 조건이 달라요. 지훈, 이 책은요? 오 선생, 그 책은 마지막 페이지 보면 알 거예요. 지훈은 마지막 페이지를 편다. 한 줄이 있다. 당신이 서랍에 넣어둔 것을 꺼내세요. 지훈이 굳는다. 지훈, 낮게 어떻게? 오 선생 책으로 시선을 내리며 좋은 책이에요. 그거. 3주 후. 수연의 회사. 점심시간에 수연이 원고를 읽고 있다. 새로운 원고다. 한 건축가가 자비로 낸 소책자. 제목이 그리지 못한 집들. 내용은 건축가가 10여 년 동안 서랍에 넣어두고 꺼내지 못했던 설계 스케치들을 공개한 것이다. 실제로 지어지지 않은 집들, 나무 위의 집, 물 위의 집, 산 속의 집. 그림 옆에 짤막한 글이 붙어 있다. 나는 이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숨겼다. 하지만 어쩌면 현실이 이것들을 따라오지 못했을 뿐인지 모른다. 수연은 그 문장을 읽고 멈춘다. 정대리가 지나가다 수연 옆에 선다. 정대리, 그거 어디서 났어요? 수연, 편집부에 들어온 거예요. 자비 출판 검토 의뢰인데 이분 글이 진짜 좋아요. 정대리, 집 짓는 분이 글도 써요? 수연, 건축가인데 글 쓰는 거 몰랐나 봐요. 본인도. 근데 이게 그냥 설계 해설이 아니에요. 읽다 보면 이게 자기 이야기예요. 삶의 이야기. 정대리 원고를 집어보며 이름이 박지훈? 수연, 네. 연락해 보려고요. 이분 원고 우리가 제대로 책으로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출판사 회의실. 수연과 지훈이 마주 앉는다.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훈,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수연 보다가 그 골목이요? 헌 책방 앞에서. 지훈 기억하며 맞다. 들어가 보라고 하셨던 분. 수연 오 선생님한테 책 사셨어요? 지훈 공짜로 받았어요. 조건이 있었지만. 수연 저도요. 웃으며. 지훈 무슨 조건이었어요? 수연 가장 두려운 일을 30일 안에 시작하는 거요. 지훈 잠시 멈추며 저는 서랍에 넣어둔 걸 꺼내는 거였어요. 수연 꺼내셨네요. 지훈 네. 꺼내고 나니까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왜 이걸 이렇게 오래 숨겼나 싶었어요. 수연 저도 비슷해요. 쓰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오래 안 썼나 싶어서 좀 억울하기도 해요. 둘이 웃는다. 수연 원고 제대로 읽었어요. 저희 출판사에서 내고 싶어요. 물론 편집장 결제가 남아있지만 제가 강하게 밀 거예요. 지훈 책으로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꺼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거든요. 꺼내야만 다음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보내야 다음 것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지훈 맞아요. 딱 그 느낌이요. 그 다음 주 헌책방. 수연이 또 찾아간다. 이번에는 오 선생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수연 선생님, 소설 80페이지 됐어요. 오 선생 좋네요. 수연 그리고 그 책방에서 만난 분 원고를 제가 맡게 됐어요. 엄청 좋은 원고예요. 오 선생 미소 지으며 그래요. 수연 선생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 책들 어떻게 딱 맞는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한테는 두려움에 관한 책을 주시고 그분한테는 서랍을 열라는 책을 주시고. 우연이에요? 오 선생은 책을 덮고 수연을 바라본다. 한참 있다가 말한다. 오 선생 이수연 씨, 책이 먼저가 아니에요. 수연 무슨 말씀이세요? 오 선생 당신이 그 골목에 들어올 때 당신 안에 이미 두려움을 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당신을 그 골목으로 이끈 거예요. 저는 그냥 이미 당신 안에 있던 것을 책의 형태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수연 천천히 그럼 선생님이 한 건 없는 건가요? 오 선생 한 건 없어요. 당신이 다 한 거예요. 수연 조용히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런 거군요. 원하는 것을 우주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현실로 불러내는 것. 오 선생 고개를 끄덕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에서 원하는 것이 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사실은 이미 당신이 그것이에요.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이수연 씨는 이미 작가였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작가가 된 게 아니라 작가라는 걸 인정한 순간 소설이 써진 거예요.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이 약간 붉어진다. 우는 게 아니라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다. 30일째.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수연의 원룸. 그녀는 소설 1권을 완성한다. 저장 버튼을 누른다. 파일명을 바꾼다. 언젠가 쓸 소설. txt에서 균열 1고 txt로 화면을 바라본다. 조용하다. 폭죽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박수를 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새벽의 원룸이고 켜진 노트북 화면과 다 식어버린 커피가 있다. 근데 이상하게 충분하다. 이 순간이 이 온도 그대로 완전하다는 느낌? 그녀는 창문을 열다. 새벽 공기가 들어온다. 저 멀리 골목 하나가 보인다. 불이 켜진 곳이 있다. 어디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눕는다. 잠이 오기 전에 한 생각이 스친다. 나는 언제부터 작가였을까? 태어날 때부터였을 수도 있겠다. 한 달 후. 출판사. 지훈의 책, 그리지 못한 집들이 정식 계약을 마쳤다. 편집자는 수연이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편집 방향을 이야기한다. 지훈 그림만 있던 거에 글이 더 붙으니까 다른 책이 됐네요. 수연 그림이 말하는 것들을 글이 받아서 이어주니까요. 근데 이 집들 진짜 지을 생각은 없어요? 지훈 잠깐 웃으며 사실은요.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요. 책 소식이 작가 커뮤니티에 돌았나 봐요. 산속에 작은 창작 공간을 짓고 싶다는 의뢰인이 연락이 왔어요. 수연 진짜요? 지훈 나무 위의 집은 아니지만 그것과 방향이 비슷한 설계를 해도 된다고 해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 그리고 싶은 걸 그릴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수연 기뻐하며 어떤 공간이에요? 지훈 작가들이 와서 쓰는 공간이요. 글 쓰는 사람들을 위한 집. 수연 멈추며 그거. 제가 소설에서 쓰는 공간이랑 비슷한데요. 지훈 네? 수연 제가 쓰는 소설에서 주인공이 산속에서 혼자 집을 고치면서 글을 쓰거든요. 그 공간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나무가 많고 창이 크고 소리가 없고. 지훈 조용히 들으며 그런 공간 지어드릴 수 있어요. 수연 웃으며 언젠가 제 소설이 팔리면 그 돈으로요? 지훈 뭐 그때가 되면 제가 더 잘 짓겠죠. 둘이 웃는다. 창밖에 봄이 와 있다. 나뭇가지에 작은 잎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게 창문 너머로 보인다. 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좋은 이야기를. 그날 저녁 헌책방. 오 선생은 혼자 불을 끄고 나가려다 멈춘다. 책장 한 구석을 바라본다. 수연이 가져갔던 자리, 지훈이 가져갔던 자리. 둘 다 비어 있다. 그는 양쪽 자리에 새 책을 꽂는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다. 불을 끄고 나가며 혼잣말을 한다. 오 선생 다음 사람은 언제 오려나? 문이 닫힌다. 골목에 바람이 분다. 간판 없는 헌책방이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다. 안에는 책들이 가득하다. 각자 자기 사람을 기다리는 책들이.